모감주 삼방 김경민 사범입니다. 한간에 그런 말이 떠돌았었지요. 걷기는 신이 내린 명약이다. 동의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신이 내린 명약이 있다면 그것은 걷기가 아니라 호흡이지요. 특히 암 환우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1931년 독일의 바버그는 세포에 산소 호흡이 잘 되지 않아 암이 생긴다는 것을 증명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세포의 산소 요구량의 60%가 충족되지 않으면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암은 세포 손상을 의미합니다. 그 세포 손상의 주요 원인은 세포 내 산소가 부족한데 기인하지요. 세포 내 산소의 농도가 낮으면 호흡에 관여하는 효소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이 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손상된 세포들이 결국 암세포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화학요법, 즉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건강한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 각종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암 환우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죠. 치료로 인한 정상세포 손상은 단순히 후유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세포가 손상된다는 것은 호흡 관여 효소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호흡 관여 효소가 파괴된다는 것은 우리 체내에 독성 물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항암 치료의 역설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항암 치료의 역설 속에서 치료의 효과는 높이고 2차 암 재발 전이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지요. 바로 올바른 호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와 치병, 암 재활 방법들을 적절하게 구성해 나가는 거죠. 암 환우에게 권장되고 있는 각종 운동요법 그리고 건강관리에 관한 기법들은 실은 이 호흡과 암의 상관관계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올바른 호흡 시스템을 통해 건강한 세포와 암세포 모두에게 되도록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해서 건강한 세포에 있어서는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면역 기능을 좋아지도록 하고 또 암세포에 있어서는 암세포 내에 산소 농도가 충분하게 올라가도록 함으로써 암세포 자체가 죽거나 최소한 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흡 시스템 구축은 항암 치료의 역설에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암의 예방과 재발 전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방비책이 되는 겁니다. 또 재발 전이 환우의 입장에서는 휴면 상태 혹은 관해, 완전 관해의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공식적인 암 재활 기법 이외에 암 환우분들이 행하고 있는 각종 보조 치료와 식이요법, 접지, 맨발 걷기를 포함한 어싱, 풍욕 등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치료 요법과 다양한 시도들 또한 호흡 시스템의 교정 및 구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암 환우분들이 무엇을 하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올바른 호흡과 호흡 시스템 구축은
치료와 치병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숨쉬기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혹은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또 산소 보조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함정이죠. 먹거리를 예로 들어보면 아무거나 먹어도 우리는 허기를 면하거나 생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살지는 못하지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몸에 유익한 음식에 대해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적절히 조절해서 먹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보다 건강하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 숨쉬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막연하게 시행하게 되면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좋은 효과를 얻기 어렵지요. 심지어는 자신의 바람과는 반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호흡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숨쉬기가 아니라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건강을 향상시키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먹거리와 같은 그런 호흡. 재활운동과 치병,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호흡은 건강한 먹거리와 마찬가지로 공부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번거롭지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많은 암 환우분들이 치료, 재활에 있어서 근간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호흡 시스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손쉽게 주어지는 유행하는 방법들을 그냥 무심히 따르거나 감정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건강관리법을 선택하고 막연하게 시행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제가 10년간 암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바른 호흡과 호흡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하고 교정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재활운동, 건강요법, 보조치료를 시행하느라 지치고 바빠서 호흡 연습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건물 올리기 바빠서 기초공사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요. 환우분들이 당장의 두려움, 불안감에 내몰려서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로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걷기 몇 분, 근력 운동 몇 분, 맨발 걷기 몇 분, 이러한 공허한 형식, 껍데기만 붙들고 그야말로 공허한 마음의 위안만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나 오늘 10,000보 걸었으니까 그만큼 몸이 좋아졌을 거야 하는 이런 위안 말이죠. 그런데 쉽지는 않겠지만 바쁠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차분히 전체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암 환자의 치료는 병원 치료와 생활 치료가 두 축을 이룹니다. 병원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치료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죠. 진정한 치료는 병원 치료가 끝난 후에 생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죠. 멀리,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가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쌓여가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에 충실하고 기초공사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 근본이 바로 호흡과 호흡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는
호흡과 호흡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환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행해 왔거나 혹은 시도해 보고자 하는 다양한 운동, 건강관리법의 이론과 실제 방법론 사이의 정합성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암치병에 있어서 호흡과 호흡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환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채널이 우리 환우분들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치병 관리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